예. 네 번째 시간이에요. 뭐 입문과정은 한 10강 정도? 10강 정도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이제 진도 상관없이 기본서 할 때 이제 할 거니까 이러한 정도 내용을 배운다라고 하는 측면 중에서 이제 기본 바탕을 좀 이제 여러분이 기초를 쌓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은 이제 물론 7페이지 유효요건하고 효력은 중요한데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가 무효가 안 되고 뭐하기 위해서는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이 이제 형식적 요건과 뭐예요? 뭐가 있어요? 실체적 요건. 8페이지 쌍괄호 1번 밑에 실질적 요건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자, 실체적, 실질적, 형식적 요건 두 요건을 뭐 해야지만이 갖춰야지만이 뭐예요? 등기가 뭐 하다는 게 유효한데 그 중에서 여러분 이제 8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4번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신청 절차의 적법.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행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기법이 정하는 각하사유 29조 3호에서 11호에 해당하는 것은 각하지 못하고 위반해서 등기가 실행되면 아니 되는데 그러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할 때도 반드시 뭐가 되는 건 아니다는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는 게. 그래서 여기 니은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에 유효가 되느냐 무효가 되느냐는 신청 절차에 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여기 보충자료라고 했는데 이 보충자료라고 보다는 이 중에 여기 판례액인데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별표 꼭 크게 하나 해두시고 그 내용만 오늘은 이제 그 내용만 좀 이해하고 가자는 그 내용만. 이건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말 그대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등기가 뭐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유효하기 위해서는 자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요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요건을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분류해 보면 하나는 뭐가 있고 형식적 이렇게 형식적 유효 요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실체적 이렇게 자 실질적 실체적 유효 요건 이렇게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형식적 유효 요건 중에서 자 등기가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관할 등기소가 있어야 되고 진위의 의사를 갖고 이제 등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례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만약에 뭐예요? 등기를 뭐 했는데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뭐 하게 되면 신청하면 자 무슨 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각하사유라고 하는 게 있다. 각하사유. 이 각하사유가 몇 호부터 1호 관할권 위반. 자 우리는 이 관할이란 말은 이해하시죠? 자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만약에 요즘은 이제 전산등기화 되었고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옛날에는 이제 뭐 서초구는 서초등기소 관악구는 관악등기소 얘기인데 그 서초구나 강남구는 다 뭐예요? 서울중앙법원 자 이제 전산등기부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뭐예요? 등기국 이제 거기가 이제 관할등기소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하사유가 1호부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되고 3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있다는 그 얘기 지금 방금 읽어본 얘기. 그래서 요 1호하고 2호는 이건 절대 무효입니다. 만약에 이거 각하지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으면 실행이 됐으면 뭐예요? 실행이 됐다 하게 되면 절대 무효다. 절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등기관이 뭐 하라는 게 이거. 이건 직권만 써야 돼요. 직권만 쓰다. 근데 이 3호부터 11호까지는 뭐예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그게 이제 뭐예요? 무권대리인이 등기했다. 무권대리인.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은 사람 명으로 등기했다. 사자명이. 자, 사자명이.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 위조가 됐다. 인감증명이 뭐가 됐다는 게 위조가 됐다는 게. 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각하를 못하고 이렇게 각하를 못하고 등기가 뭐가 됐을 때 실행이 됐을 때 이것은 뭐예요? 나중에 뭐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실체관계가 부합이 된다면 이 등기 뭐로 보자는 이게 유효한 등기로 보자. 이게 판례입니다. 자, 이게 판례다. 판례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말하는 이의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유권부정의 갑입니다. 이 갑이라는 분이 사망하시죠? 사망하시면 뭐가 이루어지죠? 상속이 이루어지죠? 그럼 997조에
을과 병이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법률에 규정돼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이분 돌아가셨죠? 그럼 소유권을 취득한 이 지 사람들하고 매매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매매계약. 그러면 이 법에 등기법에 이 법에 일단 등기법에 뭐냐면 자 매토에 이 4호에 뭐예요? 당사자가 출석하라 그랬어요. 민법에서는 뭐예요? 187조 니네들 팔아먹으려면 등기해놓고 팔아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2번에서 무슨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상속을 해서 이렇게 을하고 병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무슨 인고인지 이거를 매매로 해서 누구한테 넘겨버렸다는 게 매매로 해서 뭐예요? 정한테 넘겨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랬을 경우에 자 이것은 이 등기는 법을 위반했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민법에서는 등기해놓고 상속 등기하고 팔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기가 되면 이 사람은 돌아가신 분인데 등기세 왔다는 얘기 아니야. 얘가 의무자고 얘가 권리자니까. 그러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얘기. 법에 뭐예요? 법에 위반했다. 다른 말로 뭐예요? 절차상에 뭐가 있었다? 하자가 있다는 얘기. 근데 잘 들여다보자는 얘기. 얘는 진짜 소유권자한테 돈 주고 산 겁니다. 매매계약을 맺고. 그러면 이걸 뭐 해버리고 이거 말소해버리고 다시 얘 집어넣고 또 다시 또 뭐예요? 얘한테 다시 가면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귀찮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세금 뭐예요? 얼마 내야 돼, 이거? 두 번 내야 돼, 두 번. 너무 가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비록 법을 위반했지만 뭐예요? 자, 법을 위반했지만 실체 관계가 뭐하면 부합하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그 등기 물어보자는 이게 유효한 등기를 보자.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마찬가지예요. 이 사촌, 이렇게 뭐예요? 이 사촌형이 뭐예요? 사촌형의 병이라고 하는 사촌 동생이 뭐예요? 인감명 위조해서 대리인도 아니면서 대리인하고 팔았어요, 얘한테.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죠? 근데 만약에 김사기가 위조해갖고 뭐예요? 계약 관계가 없었다면 그건 당연히 뭐예요? 그건 절대 무효예요. 근데 원칙은 절대 무효인데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이게 예외예요. 그러니까 이 정이란 사람이 얘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병의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갑한테 가서 내가 책임지고 돈 주겠다. 파는 걸로 하겠다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가 있었으면 자 이건 뭐 실체 관계가 부합되니까 물어보자는 게 유효한 걸로 보자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지문에 무슨 단어가 등장하면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서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무조건 물어보자는 게 유효야. 뭐 위조하면 뭐 죽일 놈, 나쁜 놈,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유효하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이해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있또 다음 중 등기관이 뭐야? 이건 절대 무효는 뭐 하는데 이거?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합니다. 직권 말소하는데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고 하면 이게 답으로 나와요. 위조. 왜? 이거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뭐하니까? 유효하니까. 그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이 지금 뭐예요? 형식적 유효권 중에서 꼭 뭘 암기하자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에? 그 8페이지에 뭐예요? 그 세 가지 사례. 자, 판례. 그래서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암기합니다. 앞자 따서 이렇게 뭐예요? 무대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무대라는 놈이 밤새 돌새 무대라는 놈이 뭐예요? 사익감으로 실체적으로 뭐예요? 유효하다 이렇게 배웁니다. 무대가 사유로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따라해보세요. 무대가 사유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암기하자는 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꼭 좀 암기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자 어디 실체적 유효권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 특히 여러분 좀 봐둘 사항이 뭐냐면 그 중간세약 등기예요. 중간세약 등기. 중간세약 등기인데 거기 중간세약 등기 뭐냐 하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갑은 을 앞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쌍무계약이라면 뭐예요.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이전 등기하고 을하고 병하고 또 계약을 맺었으면 네 앞으로 등기 마친 다음에 또 60일 이내에 등기해주고 순차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하면 1번 이런 식으로 뭐예요.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갑. 그 다음에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을. 그 다음에 1번 자 3번 이전 등기 병.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기본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갔다는 얘기예요. 을이 조세부탈 목적으로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갑 2번 뭐 이전 등기 병으로 갔다 치자는 게 병으로 갔다 이 얘기지. 그러면
요거하고 요 등기부를 비교할 때 이건 중간이 빠졌죠. 을이 빠졌죠.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적 유효권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고 중간 생략 등기 이게 나오죠. 중간 생략 등기. 예, 이 생략 등기도 뭐가 보면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나 갑한테 돈 주고 산 건 맞아요. 계약을 맺었다는 게 실체관계가 부합되다는 게. 그러니까 실체관계가 부합되니까 그 등기 자체를 뭐로 보자는 게 이것을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 그런 얘기. 그럼 이게 유효한 등기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근데 이제 답으로 시험 문제 나올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요. 토지를 거래할 때는 자, 보세요. 토지를 뭐 할 때는 거래할 때는 뭘 받으라고? 허가를 받아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허가를 받는 구역이다. 이 구역은 무조건 뭐예요? 무효해. 무조건 안 된다니. 그러니까 중간세약 등기 X 토지를 ABC 갑을병이 넘겼다. ABC 나오게 되면 자, 전매했다. 중간세약했다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무조건 무효다. 무효. 이게. 자, 그러면 이렇게 중간이 빠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양수자가 보존등기 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모두 생략등기예요. 모두 생략등기도 자, 이것도 뭐예요? 유효성을 인정하겠다는 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갑이 안 팔았다라고 하지 않고 을이 갑한테 뭐예요? 계약을 맺고 샀다면 적법하게 샀다면 을이 보존등기한 것도 실체관계가 갑을 처벌하는 건 별도로 하고 자, 인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 뭐 더 깊숙이 하지 말고 이렇게 일단 뭐예요? 순간생략등기 인정한다라고 참고로 보시고 일단 이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중요한데 오늘은 이걸 더 먼저 외우자는 게 뭐라고 외우자고? 무대가 사유로 뭐예요? 실체적으로 유효하다. 무대가 사유로 실체 유효하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뭐 책만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책만 보고 이렇게 제 아까 카페에 암기 방법 암기 코드 있으니까 그거 갖고 접고 갖고 다니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무대가 사유로 실체를 유효하다. 무대가 사유 이렇게 외우자는 게. 왜냐면 암기 안 하면 까먹어요.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여러분 뭐 배고프시면 김밥 같은 거 먹고 그러시잖아요. 학원에서도 뭐 이렇게 아침도 안 드시지 안 오셔갖고 김밥 먹고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김밥도 종류가 어디 보니까 한 50가지가 넘는 것 같은데 무슨 김밥 이렇게 해갖고 어느 젊으신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누드김밥 하나 사달라고. 그럼 나이 드신 어머니께서 이제 그 아들 심부름으로 이제 그 김밥 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드 외우고 가요. 생각해보세요. 누드 외우고 갔는데 그 김밥집 들어가려고 이제 문 열어오니까 그 김밥집이 뜨거운 기운이 머리에 스칩니다. 그래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업원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무슨 김밥 드릴까 물어보는데 그 누드 외우고 갔는데 그 생각은 안 나고 그 이미지만 갑자기 생각이 딱 들어서 뭐 나체김밥 달라고 했는데 나체김밥. 근데 나체김밥 달라니까 또 종업원이 또 착한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 발음이 잘못됐나 보다 하고 야채김밥을 싸줍니다. 그 야채김밥 갖고 가보면 못된 놈들은 왜 어머니 누드김밥 와서 이런 거 사냐고 막 얘기할 텐데 효자야.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깜빡깜빡 하시는구나 해서 음성인식 핸드폰 사줍니다. 어머니 이럴 때 좋아하시면 전화하세요. 다이얼 누르기 손가락도 불편하시니까 그냥 우리 집 하게 되면 전화가 됩니다. 라고 사줬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전화기 사줬으면 자식한테 선물 받으면 기분이 뭐야?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동네방네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우리 새끼가 사줬다고. 그럼 또 친구들이 시샘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전화하게 되고 우리 집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이 안 나옵니다. 소리가.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나이 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이 더 들면 잘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전화하게 되고 얘기합니다. 집구석 얘기합니다. 전화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먹는 것도 젊었을 때 먹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드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또 까먹으니까 외울 것도 좀 했어요. 어떤 분은 오셔갖고 뭐예요? 선생님 저 치매 걸린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난대. 치매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건망증입니다. 치매는 여러분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구별 안 되면 화장실 갔다가 나오실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지퍼 안 올리면 그거 건망증입니다. 그 지퍼 안 올리면. 근데 그 치매 걸린 사람은 뭐예요? 바지 안 올리고 나오는 사람이 그게 치매입니다. 절대 구별되니까 그 치매 얘기 함부로. 그러니까 자기가 구별이 안 되면 그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어떤 행동을 하나 그거 보면 그게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구별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암기 하셔야 돼요. 암기 하셔갖고 뭐라고 따라해보세요. 무대가 사유로 실체적으로 유의하다. 이렇게 잠깐 외우자는 게.
자, 그래서 이제 넘겨보시면, 이제 효력은 조금 뭐 추정적 효력이 중요한데 좀 어려워요.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기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추정적 효력, 자, 중에 추정적 효력 특히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자, 일반 등기 효력에서 추정적 효력하고 순위학정적 효력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하게 되고, 등기부도 우리가, 등기부는 이제 표제부 갖고 읽고 있다 그랬죠? 표제부 갖고 읽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자, 이렇게. 일반적인 단독 건물은, 단독 건물이나 일반적인 토지는 등기부가 뭐예요? 표제부하고 갑부하고 을구, 이렇게. 자,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에요. 항상 등기부는, 자, 등기부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인데, 등기부는, 자, 뭐라고? 물건 중심으로, 우리나라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예요. 등기부 편성에서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입니다. 편성주의다. 그럼 등기부 뭐예요?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표제부가 을구, 갑구, 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등기부 뭐 편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인데 이 표제부 갑구 을구의 뭐예요? 내용을 이제 자, 표제부 갑구 을구죠. 그러면 우리가 자, 1부동산에 그래서 이거 달리 표현하면 그 1부동산에 뭘 쓴다는 게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입니다. 1등기 기록. 그래서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표제부 갑구 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표제부 갑구 을구로. 그러면 이제 이걸 원래는 정확히 하려면 이걸 뭐예요? 바꿔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은 물적 편성주의고 등기부의 뭐예요? 구성은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이다.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근데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있고 토지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일반 건물이겠죠? 건물은 뭐 일반 건물이고 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아파트 같은 뭐예요? 구분 건물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 등기부는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 하나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표제부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 그 다음에 뭐예요? 을구 마찬가지 일반 건물 등기부도 뭐가 있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거 을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표제부가 갑구입니다. 근데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이 표제부가 두 개예요. 이 표제부가 두 개다. 이 표제부가 두 개다. 표제부가 그 다음에 갑구 을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구분 건물은 어디 위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토지 위에 뭐예요? 일단 이렇게 구분 건물, 빌라, 아파트, 자, 다세대 건물, 이렇게 구분 건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표제부가 두 개고, 자, 이게 일동 건물 표제부고, 이게 뭐예요? 구분 건물 표제부고,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자, 구분 건물은 이런 식으로 일동 건물, 일동 큰 건물 내부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이제 이렇게, 자, 구분했는데, 이게 만약에 가동입니다. 가동. 가동이라면 이게 뭐예요? 1층에 102로 1025 뭐예요? 2015, 2025예요. 그러면 이 가동이라고 하나의 건물 내부에는 구분된 건물이 4개가 있다니. 그럼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나 사신 분은 생각해보세요. 한 동 팔아요? 한 채 팔아요? 내 거 한 채 팔아요? 한 동 팔아요? 한 동 파신 분은 공인중개사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재벌이에요, 재벌. 한 동이면. 내 한 채 갖고 있는 거 한 채. 가동에 뭐예요? 1층에 가동에 이렇게 가동에 1층에 뭐예요? 101로 이게 하나 아니게 하나. 그러면 자, 요게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하나를 팔 수 있도록 했는데 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이렇게 뭐예요? 하나하나마다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해 놓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뭐예요? 건축업자들이 일부 몰지각한 건축업자들이 뭐 하더라는 얘기니까 한마디로 옥탑을 이렇게 옥탑을 뭐 해놓고 이거 옥탑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팔아먹더라는 게 이 옥탑을. 그러다 보니까 이 옥탑 산 사람은 나한테 재건축할 때 이 뭐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뭐가 없더라는 게 이거 권리가 없더라니.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뭘 볼 때 이런 아파트나 이 빌라 살 때는 자, 이렇게 일동 전체 표제부를 이렇게 뭐예요? 일동 전체 표제부. 일동 뭐라고? 일동에 대한 전체. 일동의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각자의 뭐예요? 자기 각자의 표제부. 자기 각자. 자기 각자. 이게 뭔데? 101호, 1025, 2015 뭐예요? 2025 있죠? 표제부.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골구 있죠? 이 갑골구 한마디로 보게 되면 일동 하나의 건물 내부에 구분 건물이 4개가 묶여 있으면 이거를 뭐예요? 일동 표제부에 각자의 101호, 102호, 2015, 2025 구분 건물 뭐가 있고 구분 건물 이 구분된 건물에 구분 건물에 뭐예요? 표제부가 2장이죠. 그러니까 2개 있고 갑골구 있죠? 이걸 통째로 묶습니다. 묶어놓으면 뭐예요? 만약에 1층 여기 101호를 취득하고 싶어서 온 사람이 뭐예요? 등기부를 봤을 때 아하 이 큰 동 건물 내부에는 구분 건물이 뭐야? 하나, 둘, 셋, 4개 등기부가 4개가 있으니까 표제부가 4개가 있으니까 아하 4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가보면 옥탑까지 5개 딱 보이죠 눈에? 그럼 무슨 생각해 이거? 이거는 뭐 하나가 옥탑이구나. 그거를 서양 사람들한테 뭐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공시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 건물처럼 하나마다 표제부 하나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일동 건물 이렇게 그래서 구분 건물은 1부동산의 1등기 교회를 거기에 대한 예외로서 뭐예요? 일동 구분 건물은 뭐예요? 일동 건물 뭐예요?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예요? 전부에 1등기 뭐예요?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고? 1등기 기록을 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1등기 기록 앞에 1부동산이 아니라 1등기 기록 앞에 무슨 단어가 와야 돼 이거. 전부 통째로 다 묶어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묶어놓으면 일동 표제부 밑에 뭐예요? 건물이 몇 개 있다는 게 4개 있다. 이게 확인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4개가 있는 거지 만약에 5개 있으면 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공시하기 위해서 이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는 게. 그래서 등기부 편성에 대해서만 오늘 이제 자 보시고 왜냐면 이게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다음에 기본서 할 때는 뭐 대주권에 관한 얘기도 이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자 그 11페이지에 등기부의 기송 일반 등기부 있고 거기 1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 구분 건물 등기 기록 나오죠? 그래서 일동 건물 표제부하고 전유분 표제부하고 뭐예요? 전유분의 갑골구 있고 그 귀약상 공경 보면 자 독서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정 있죠? 어르신들 노시는데 그런 게 이제 그 팔아먹는 게 아니니까 귀약상 공경부는 표제만 둔다 이제 그것도 이게 중요해요.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고 하여튼 그래서 거기 다시 11페이지 다시 보시면 거기 자 그 중간에 등기부의 편성 그래서 등기 용지의 원칙과 예외 등기 용지라고 하면 안 되죠. 용지면 이게 오탑니다. 등기 기록이라 해야 되겠죠. 등기 기록과 뭐예요? 등기 기록 원칙과 예외 그래서 뭐예요? 예외가 거기 있죠? 그 구분 건물 그거 별표 조그맣게 해주세요. 별표. 예외다 별표.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한다. 그렇게 보면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다. 그래서 하여튼 구분 건물 아파트는 표제부가 몇 개라고? 2개다. 그렇게 한번 이해해 주자.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쭉 넘겨보세요. 등기부는 이제 그렇게 일단 먼저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등기부의 공개 있죠? 뭐 수수료 납부하고 뭐 이건 뭐 이렇게 시험 문제 요새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자, 넘어가면 거기 신청 절차 총론 그래서 16페이지 나오죠? 그래서 신청 절차의 개시 그래서 일단 그 신청조의 원칙 보게 되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 또는 관공서 촉탁에서 따라 한다니. 따라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등기 신청은 당사자 신청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대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되냐면 세금 때문에 그래요. 세금 거두려면 대장이 꼭 필요하니까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직권 등록이에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뭐 한다는 얘기니까 그냥 신청해 오는 걸 받는 게 받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근데 예외가 이제 뭐예요? 법에 의해서 의무가 있다든가 강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항상 뭐예요? 신청해 오는 걸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 이렇게 신청 절차 얘기 나오는데 신청 절차 신청 뭐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보는데 그 신청 절차를 뭐하고 보는 안다 그랬어요 이거 총론하고
총론하고 뭐예요? 강론으로 구성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 총론에서는 뭐예요? 총론에서는 방금 첫 번째 뭐 얘기가 뭐예요? 일반원칙이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제 두 번째가 뭐예요? 신청 적격입니다. 적격입니다. 적격 얘기 나오는데, 자, 적격을 하면, 적격이 중요한데, 그 신청 적격. 자, 몇 페이지에 거기? 18페이지 있죠? 18페이지에 그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런 이제 자연인과 법인은 살아있으니까, 그 명의로, 그 이름으로, 아니면 법인일 때는 뭐예요? 그 명칭으로, 등기부상의 명의 대신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머릿속에 일단 이렇게 외우세요.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당사자 능력. 한마디로 어디로?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말 죽은 사람은 못 올라가요. 대한민국 전 죽은 사람은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갑니다. 그럼 만약에 뭐 법무사 같은 문제 이런 문제 있어요. 북한 주민은 되느냐 안 되느냐. 북한 주민이 올라갈 것 같아 안 올라갈 것 같아. 헷갈리죠? 그럼 이렇게 판단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라가요. 북한 주민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았죠? 올라갑니다. 북한 주민들. 미성년자. 살아있잖아요. 올라가요. 근데 이제 또 여러분 옛날에 이제 지금은 이제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 뭐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한정 수산자, 금수산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 문제 나와서 뭐가 다음 년 신청 적격자가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만약에 뭐예요? 옛날처럼 뭐예요? 한정 수산자 이렇게 한정. 2번에 이렇게 됐어요. 한정 수산자가 써 있어요. 지금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답이 5번에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왔다 생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맛이 갔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맛이 가고는 안 가고 그건 무슨 금지산자는 미쳤는데 이런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 사람 뭐 맛이 갔든 말든 간에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부상의 명인이 되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합니다. 미성년자든 뭐예요. 자, 피한정 후견이 한성치산자든 다 가능하다. 어떻게 살아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적격이에요. 근데 여기 적격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하고 뭐예요. 비적격자 나오죠? 그거, 여러분 이거 별표를 한 조그맣게 하나 칩니다. 이것도 이제 매년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자주 나오니까 5년 이내로 꼭 나와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이제 별표 조그맣게 하나 쳐놓으시고. 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올해도 나왔지만, 사단 재단하고 비적격자 있죠? 그건 좀 외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있죠? 사단 재단은 뭐예요? 한마디로는 이제 뭐예요? 자, 이렇게 사람과 뭐라고 이거? 법인은 등기부상에 명인이 가능하다니까. 왜 법인을 만들었냐면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그게, 자, 뭐라고? 법인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법인 중에 뭐라고? 이 법인 중에 뭐가 있다는 게 이거? 비법인이 있다니, 비법인. 자, 한마디로 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이다. 그러면, 비법인 대표적인 게 뭐라고? 종중. 종중. 그 다음에 뭐예요? 문중. 교회. 교회. 사찰. 친목계 동창회. 친목회 동창회 있죠? 친목회. 친목회 뭐예요? 친목회. 동창회.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있죠? 뭐 이런 걸 다 비법.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비법인은 예컨대 종지면 김혜김 씨 있죠? 그 명의로. 그 명의로 뭐예요? 등기부상. 등기 명인이 뭐예요? 될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격을 인정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종중 땅의 이름은 김혜김 씨예요. 밀양박 씨, 뭐 해조 씨, 뭐 이런 식으로 전주희 씨 이런 식으로 그 땅 소유권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그 명의로 이제 등기부상에 가능하다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 여기 비법인 종중의 종중 대표자 있죠? 대표자 관리. 이 대표자 또는 누구는 관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관리는? 관리는 뭐예요? 대리로 등기만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등기 신청만 해요. 등기 신청만 가능하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라고? 이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뭐예요? 그 명의로 등기
의무자. 또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된다 나오게 되면 자,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나오게 되면 이게 5X에 이거 틀린 질문. 이거 주의해줘. 이거 주의해 두셔야 돼. 이게 꼭 머릿속에 이거 틀린 답입니다. 이거. 절대 그 명의로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비법인은 누구 명의라는 게 비법인은 비법인은 이렇게 뭐예요? 비법인은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뭐예요? 관리인이 등기만 신청할 뿐이지 명의는 종중과 문중 교회 사찰 있죠? 그 자체 그 명의로 그 명의로 그 명의입니다. 주의해 두셔야 돼. 이거 꼭 기억합니다. 이거. 그러면 자 아예 뭐예요? 아예 자 아예 비적격자 얘기입니다. 아예 뭐가 없는 거 적격이 없는 거 있죠? 비적격자 비적격자 비적격자. 자 절대 일단 태아는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아. 살아있는 사람, 태어난 사람만 얘기합니다. 태아는 절대 등기부상의 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입니다. 그 민법상 조합은 동업관계예요. 동업관계, 계약관계. 이것도 계약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자 특별법상의 조합 있죠? 농협협동조합, 수산협동조합 있죠? 그건 특별법상의 조합이에요. 그거는 법인체니까 이 법인이니까 가능해요. 근데 그냥 민법상 조합 있죠? 조합. 계약관계, 동업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 민법상 조합 계약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 동업을 해갖고 자, 뭐라고 이거 뭐 벼농사를 줘갖고 뭐예요? 벼를 자기네 사무실에 이제 도전기 갖다 놓고 그 쌀을 빻아갖고 뭐예요? 판단 이게요. 그래갖고 자기네끼리 뭐라 얘기냐면 쌀조합이라고 만들었어요. 그건 동업관계이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권자가 쌀조합이라고 못 써요. 쌀조합. 절대 조합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이렇게 법인체만 쓰는 거지. 농협, 수산업 이렇게 특별법상의 법인체가 쓰는 거지. 이 법인 등기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 민법상 조합은 그냥 뭐예요? 조합원 전원명의예요. 조합원. 조합은 뭐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원명의를 하라. 전원명의. 이 조합원 전원명의가 뭐예요? 합의예요. 합의. 합의자 갑, 합의자 이렇게 합의명의. 합의. 조합, 합의. 민법상 조합. 그러니까 조합원 전원명의로 해야 되지. 자, 민법상 조합명의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예요. 학교.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됩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재단 법인 명의 있죠? 재단 법인 명의로 하면 재단 법인 명의.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에 갑도 재단에 뭐예요? 백두재단에 뭐예요? 갑을고등학교 나오죠? 그 백두재단 명의를 하지 갑을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러듯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학교 명의,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 명의를 해도 마찬가지, 국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소유권자입니다. 왜? 서울대학교 학교 명의로 하면 아니고 사립이든 국립이든 학교 명의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도 뭐예요? 자, 읍, 면, 니, 동, 안 돼요. 뭐만 가정하지? 시, 군, 구, 도, 이거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 문제 종전에 옛날에 이제 경상남도 하천군 가야면 나오죠. 합천군 가야면 나오죠. 합천군 가야면. 그럼 합천군까지만 가능해요. 면 안 된다니. 그 동사무소 소유권자가 뭐예요? 여기 광진구 군자동 나오죠. 광진구 군자동 하면 광진구청이 소유권자지. 군자동이 동사무소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게. 그 건물 소유권자는 뭐예요? 어디가? 지방자치단체 광진구가 소유권자다니. 그러니까 시군 구도만 가능하지 안 된다니.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꼭 중요하니까 잘 좀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의무자하고 권리자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19페이지 의무자 권리자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의무자 권리자 매매 파는 사람이 의무자, 사는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매수자, 파는 사람이 매도인 얘기 나오는데.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신청인 얘기 나오죠? 신청인 얘기 나왔을 때. 신청인 얘기 나왔을 때. 자, 누가 있다? 의무자하고 뭐예요? 권리자가 있죠? 의무자, 권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가 있을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시험 문제 다음 중
자, 이 신청인은 단독 신청과 뭐가 있어요? 공동 신청이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뭐라고? 공동으로 안 되면 뭐라고? 단독도 있고, 대리도 있고, 뭐예요? 대위도 있고, 뭐, 포괄 수 있는 신청이 있는데, 일단 공동과 단독만 이제 봐줍니다. 특히 이제, 공동하고 단독일 때, 자, 단독일 때. 이 공동일 때는 뭐예요? 항상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증자 보이는 거 있죠? 유증. 유언에 의한 칭이에요. 유증이라는 게 유언에 의한 칭이에요. 유언하면서 내가 A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뭐 하겠다는 게 부동산 주겠다. 유언하면서 유언으로 증언하는 게 유증이라고 해요. 사인증이 죽어가면서 사인증이요. 차이는 뭐냐면 이 유언할 때는 내가 죽으면서 얘 유언하니까 상대방이 저 사람이 유언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사인증에는 마주보면서 내가 죽으면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 이게 사인증이에요. 자, 이렇게 증자 보이면 다 증자 보이는 이전등기 할 때,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이때는 다 공동입니다. 무조건. 유증 사인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자, 나중에 차차하겠지만, 권리 변경 등기 권리 변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공동인데, 오늘은 여러분 이것만 일단 머릿속에 공동하게 되면, 시험지 나올 때 공동하게 되면 무조건 뭐예요? 자, 유증, 증자, 사인증이요, 증자, 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무조건 공동이다. 오늘은 그것만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그게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여러분 그 19페이지에 그 사안 가려면 단독 신청 나오는데, 이렇게 의무자하고 권리자가 같이 하는 게 원칙인데, 진정성이 확보가 된다면 이게 단독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안 해주니까 판결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등기하러 하자 하니까 안 가. 그럼 판결 받아야 되겠죠? 그 판결 이행에서 세 가지 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자, 이렇게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와 등표는 가보인 뭐예요? 혼수를 멸시시켰다. 뭐 해놓지? 신탁해놓지. 이게 단독 신청입니다. 좀 외우셔야 돼, 이거. 그래서 판결받고 상속.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여기 써있죠, 책에. 등기명인 표시 변경.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거기 오른쪽에 이 권리 변경은 공동이라 했죠? 나중에 차차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등기고, 이게 소유권 보존 등기고, 그 다음에 이게 혼동이고, 혼동은 하나의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을 다른 권리를 취득해서 하나의 땅에 한 사람이 권리를 두 개를 갖는 게 혼동이라 그래요. 하나 없어야 되겠죠? 뭐 소유권이 아닌 다른 권리는 없어진다는 게. 단독으로 말산다는 게. 수용. 네, 멸시 신탁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상속받은 부표와 등표가 가보인 혼수를 멸시시켰다.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또 뭐예요? 판결 이게 나오죠? 세 가지. 이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별표 크게 해두시고.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이 의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판결은 이행 판결하고 이렇게 이행 판결. 그 다음에 공유물을 분할한다. 이게 형성 판결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 자, 갑의 소유권임을 확인한다. 확인 판결. 이게 판결 종류는 세 가지예요. 이행하라. 확인한다. 친자 확인해서 확인 나오죠? 친자 확인해서. 그 다음에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물론 자, 요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에요. 뭘 이행하라. 갑과 을이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 안 해주니까. 소유권 연기를 이행하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이행 판결인데, 이렇게 이행 판결인데. 세 가지. 원칙이 뭐라고? 이행 판결이다. 예외. 자, 하나의 땅을 갑하고 을하고 뭐예요? 자, 소유권자 2분의 1씩인데 동의 못하면 팔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토지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토지를 분할하고 싶은데 안 해주니까 소송하는 거예요. 거기에 공유물을 분할하라. 자, 이건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이행 판결이 원칙인데, 뭐는 공유물 분할 판결 있죠? 공유물 분할 판결은, 이건 뭐예요? 예외라는 얘기예요. 예외. 이거는 한 3월달 됐으면 3월달에 해야 될 건데, 여러분 인문과정에 워낙 이제 시험 문제 계속 나오니까 인문과정에 하고 1월달 이게 보통 그렇죠. 이건 저기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 이게 기본서 강의할 때도 충분히 이제 설명드릴 겁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원칙이 예외다는 게. 그다음에 패소한 사람 못해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또는 등기 의무자만 할 수 있어요. 절대 누구는 못해요, 이거. 패소한 사람은 뭐예요? 할 수가 없다니. 패소한 사람 못합니다.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 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소유권, 이전, 이행 판결 있죠? 이행 판결은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그 권리 행사를 10년 안 하면 소멸시효 걸려요.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행 판결은 몇 년이, 자,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이행 판결은 10년이 경과돼도 경과한 경우도 뭐가 하나다는 게 경우도. 자,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이 뭐하다? 신청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줄곧 잘 등장해요. 잘 등장, 무조건 암기할 사항입니다. 꼭 좀 받으셔야 돼요. 단독 신청할 때 판결, 단독 신청할 때 판결 이 세 가지 있죠? 뭐가 원칙이라고?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예외가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이다. 두 번째, 누구만이 승소한 사람만 가능하지. 절대 누구는 안 된다고? 패소한 당사자. 패소한 뭐예요? 등기 권리자. 패소한 당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자, 승소한 권리자가 등기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패소한 사람이 뭐예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그거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 절대 패소한 사람 안다고. 계약을 맺으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맺으면 이 청구권이니까 채권이니까 등기를 안 해가면 소멸시효 걸린다니까 10년 행사를 안 하면. 그래서 근데 판결 받으려면 100년이 경과돼도 그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특히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그 적격 잘 좀 기억해 두시고 단독 이제 처음 오늘 그 공부한 기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등기부는 구분 건물 등기부 자 뭐가 원칙인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예외로서 1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표제부가 2개다라고 이제 다 두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 신청 적격 꼭 좀 정리해 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공동의 원칙인데 뭐예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단독 신청 중에 특히 뭐예요? 판결 이게 나오죠? 판결이 중요하니까 이 판결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암기하고 요 세 가지 있죠? 이거 재차 필요 없습니다. 재차 그냥 또 보고 듣고 보고 또 듣고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에 우리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꾸만 보다 보면 기억에 남는 거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세요. 맨 처음에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면 이 공부 취미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어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공부하려고 마음 틀렸으니까 할 때 이제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